안녕하세요. 토토부 득점률 70%입니다. 먼저 어제 했던 1월 19일 경기부터 하나씩 뒤돌아보겠습니다. KCC 대 창원. 창원은 마레이 없는 상황. 어제 마레이가 결정했죠. 마지막 LG가 마지막 경기가 1월 9일이었습니다. 1월 9일. 1월 9일이었는데 10일 만에 경기했는데 마레이가 10일 동안 재활을 못했나 보네요. 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데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경기는 다음 경기에도 이제 중요 체크 포인트인데 KCC의 수비입니다. 수비. 이 보시면 LG는 이제 마레이 없이 경기했고 용병이 후안텔로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얘도 식물이에요. 식물. 좋은 선수가 아니죠. 급하게 데려와가지고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18분 줄 그래서 18분밖에 나이도 많고 18분만 출전했습니다. 그러면 코트 안에 18 빼면은 21분을 5명 국내 선수만 기용했어요. 국내 선수만 기용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SK 슈퍼팀 상대로 KCC 슈퍼팀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문제 뭐냐면은 득점이 101점이에요. 101점. 국내 선수만 기용했는데 이 정도 실점을 허용하는 거면은 KCC의 수비를 어떤 상태인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KCC의 수비하고 두 번째는 장판 수비, 두 번째는 장판 홈콜.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 다음 경기 KCC 일요일날 경기가 있거든요. KCC가 삼성하고 삼성도 수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날 좀 다득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비가 원체 심각하기 때문에 수비가 없기 때문에 이승현, 김실에도 좀 하락세지만 수비 없는 KCC 상대로 좀 득점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관장은 몰로가 부상으로 제가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부상으로 빠지고 팀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체 연병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삼성 이길 거라 봤는데 제 예상은 틀렸고 그래도 제가 삼성 성이나 언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한다면은 저는 언더 주력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더가 완전 제소를 먹었죠. 딱 163.5 딱 기준점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1쿼터 50점 났습니다. 그 오버의 경기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4쿼터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2분 동안 득점을 못합니다. 자유투 2개 허용하고 카트도 자유투 다 놓치고 그래서 좀 행운으로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정관장의 슛 성공률이 좋지 않을 거라 봤는데 상당히 잘 들어갔잖아요. 이 삼성 때문이라서 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관장도 다음 경기 조금 두 경기 연속 이렇게 슛은 또 안 들어갈 듯 합니다. 정관장도 다음 경기 체크 포인트 해봐야죠. 잘 하지 못할 거라고 이래 하는데 21일 날 여자농구도 김정은이가 제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좀 체크해봐라고 스코어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핸디캡 기준점 보시면 9.5점에서 12점으로 또 변경되고 다시 13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하나의 김정은, 신지연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지분을 득점해줄 수 있는 팀에 하나은행 팀에 득점을 담당하는 선수의 지분이 한 50% 정도 되는 선수가 두 명이나 빠졌는데 와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3점차 승리. 박지수는 이날 박지수 때 보시면 리바운드 21개, 득점 27점, 어시스트 11개. 김정은이 없으니까 골밑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15점 차, 20점 차 결과가 아니고 참 이 경기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참 토트 참 어렵습니다. 스포츠는 역시 사람이 하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페퍼도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이겼죠. 뭐 페퍼가 이길 뻔도 했습니다. 4세트도 3세트도 두세 접전 끝에 패배했죠. 만약에 3세트도 이겼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몰랐죠. 보시면 1세트 9대 25에서 참 이런 뭐 며칠 지난 것도 아닌데 뭐 바로 다음 세트에 이런 또 반전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아 정말 참 토토는 이래서 참 재밌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마무리하기 전에 그죠 아챔도 제가 일본은 이라크는 골을 못 넣고 일본 혼자 골을 넣는다면 하면은 내 골을 안 들어갈 거라 보고 언더 추천했는데 반대 상황이 나와버렸죠. 이라크가 입장골 들어가니까 제소바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 당황해서 이렇게 뭐 패배해 버렸는데 또 수비 잘했죠. 역시 이라크 잘했습니다. 경기 아침 경기 보시면 지금 카타르에서 하지 않습니까? 카타르에서 아랍권 국가들이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관중 보시면 대부분 다 아랍권 선수들이 아랍권 국민들이 정말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권의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늘 국내 축구 있지 않습니까? 한국 요르단 이것도 모릅니다. 요르단이 1차전 이겼거든요. 0대4로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죠. 한국보다 더 잘했죠. 이거 그런데 보시면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 나올 수도 있어요. 9.9배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축구는 모두 스포츠는 동일하죠. 이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대 가스공사. 이 현재 두 팀은 모두 이제 모든 포지션에서 부재되는 게 없죠. 부상 선수들도 다 돌아왔고 한 가스공사도 모든 포지션에 멤버들이 다 모두 있지 않습니까? 있고 울산 모비스도 부재가 없고 용병도도 모두 다 있고 솔직히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저는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디캡 기준점이 5.5점인데 이 정도면은 이 두 팀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준점 안에서 놀 듯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이 선수의 슛 컨디션이 얼마나 좋을지 문제거든요. 김낙현하고 이 벨랑겔이 슛 컨디션이 많이 좋다면 3점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비스는 전문 3점 슈터가 없는 팀이고요. 그러면은 3점이 좀 들어간다면은 이 한국가스공사 컨디션이 좀 좋다 하고 하면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SK 대 DB. SK는 제가 말씀드렸죠. 12연승 중이지만 약점이 있는 팀이다. 원이 몰빵 팀이고 원이 몰빵 3점 성공률 리그 9위. 그런 약점이 있는 팀. 하지만 12연승 좀 행운을 따는 것도 있고 수비 그 미친 수비 원이랑 이 수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SK는 올 부상이죠. 지분이 현재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 20% 이상 가지고 있는 안영준이 또 부상 당했습니다. 지난 경기 SK가 DB 모비스 상대로 오지현이가 인생 경기 했죠. 오지현이 30몇 득점 했지 않습니까? 오지현이는 두 경기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성장세가 있지만 그럼 없어요. SK는 지금 수비만 해야 되고 득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SK를 보시면 지금 뭐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오지현 말고는 오지현 말고만 아니고 지금 원희 말고는 이 득점에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오세근, 원희, 오재현 없습니다. 안윤조는 부상으로 빠졌죠. 고메즈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득점력 때문에 데려온 선수거든요. 필리핀 용병이지 않습니까? 아시안 커트제 이 선수하고
제가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고메즈는 SK랑 3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왜 못하냐면은 한국 수비랑 필리핀 수비랑 수비 전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얘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그 모비스의 옥존도 새로운 선수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있죠. 그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적응을 하면은 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고메즈의 득점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 선수도 출전을 많이 할 듯하고 전 아무리 생각해도 DB가 현재 1위 팀이지 않습니까? DB 상대로 SK가 못 비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DB가 그동안 쌓아온 연성이라는 쌓아온 유상 때문에 많이 연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산 때문에 오늘 5.5 핸디캡 받았는데 저는 이 안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DB 저는 마hen 봅니다. 마hen. DB 마hen. 이경기 DB 마hen. 이렇게 봅니다. 예, 고향 선호대 KT 손익부. KT 경기 보시면 KT는 1월 18일 졸전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졸전의 경기력 69득점. 이번 시즌 KT의 첫 60점대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날 선수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인 베스 공격 팀의 지분이 한 50% 이상 있는 베스가 3점 성공률이 빵프로거든요. 2점도 많이 시도했는데 모두 성공률이 안 좋았죠.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좋은 선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지금 상위권 있고 좋은 선수라는 거 사람이 하는 운동이 스포츠는 사람이 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선수들은 한 경기 삽질하면 다음 경기 반등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오늘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저는 KT는 허운이 없어도 멤버가 좋기 때문에 반등할 듯한데 약점이 허훈의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문정현이가 이렇게 또 새로운 시도인지 볼 백업을 하던데 뭐 제대로 할지 이 선수가 또 제대로 하면은 또 드래프트 1순위인데 좀 감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도 좀 잘할 듯하고 그래서 좀 선호 상대로 KT가 3연패 중이지만 베스가 반등하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핸디캡 기준점이 6.5지 않습니까? 6.5. 이 상당히 많거든요. 6.5면은 승패는 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1.25인 갈 필요 없고요. 핸디캡 기준점은 이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핸디캡도 패스 하고 KT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또 도전입니다. 굳이 배팅한다면 저는 오늘 KT에 3점이 좀 들어갈 것 하거든요. 들어가고 선호도 3점 몰빵 팀인데 좀 들어가면은 이 기준점 이상 나올 듯 하네요. 저는 165.5 이상. 그래서 오버나 KT 승. 6.5는 패스하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이제 이 경기 여자 농구인데 여자 농구는 제가 이거 노리고 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삼성생명 아시죠? 7.5 마엔 받았는데 7.5 마엔 받은 팀이 35득점 기록하면서 WKB의 리그 최소 득점 신기록 세웠습니다. 이날 78점대 최초로 78점대 기록하면서 들어서면서 리그 신기록 세웠죠. 불명이 아는 팀이죠. 삼성생명은. 저는 삼성생명 오늘 무조건 반등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도 반등하면서 많은 득점했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 저는 많이 넣었죠. 저는 삼성생명도 오늘 반등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구성이 나쁘지 않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썸은 또 연패 중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마인 봅니다. 삼성생명 마인 많은 득점 날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무난하게 이길 듯합니다. 이렇게 가고요. 요러단데 한국까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영상은 이렇게 또 축구 많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서 축구 몇 경기 찾아가지고 제가 또 올릴게요. 한국 대 요르단인데 이것도 이 한국 무조건 성은 저는 없죠. 어저께 일본 보셨지 않습니까? 입장골 들어가면서 일본 패배했지 않습니까? 또 요르단이
보시면 카타르에서 하거든요. 카타르 요르단 홈이지 않습니까? 경기 보시면은 관중이 꽉 찼는데 전부 아랍권 국가들, 아랍권 나라들 사람들입니다. 카타르는 인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르단에 있는 국가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응원할 듯한데 요르단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요르단도 나쁘지 않은 전력이고 말리에시아 잡았지 않습니까? 경대사로 이 경기도 저는 2.5점이지만 언더 갑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 있죠. 1.97이면은 이 3골도 있거든요. 3골 베팅하면은 4골 나야지 오바거든요. 3골이면 적득이고 그 3골 기준점 하면은 거의 들어올 듯 합니다. 요 경기 언더 가고 정리를 하면은 가스프렌, DB 마헨 여기는 KT가 이길 듯한데 근데 지금 좀 약점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선호가 또 3점이 잘 터지면은 이 기준점에서 놀 듯한데 또 선호가 3점이 안 터질 수도 있고 요 경기는 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요 패스 하고 삼성생명 마헨 한국 언더 한국 언더랑 한국 언더 삼성생명 마헨 DB 마헨 가스프렌 이렇게 네 폴더 추천합니다. 네 폴더 이상 마무리하고 나머지 경기 찾아서 영상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어떤 경기 간다는 거는 지금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주력 경기는 이렇게 더보기에서 영상 오늘 영상 더보기 하시면 밑에 하단에 더보기 하시면 이렇게 제가 텍스트로 가는 경기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또 남겨놓겠습니다. 어떤 거 주력으로 간다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지금 조회수가 132 나왔지 않습니까? 구독료는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이상 마무리하고요. 제가 경기 외적으로 채널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전문적으로 자주 하진 않지만 영상을 제가 꾸준하게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유료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취미생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클릭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채널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뭐 2, 3일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은 420분이 하셨지만은 스포츠는 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 안 올리다 보니까 420명 구독자님이니까 자주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보시면 제가 자주 올렸을 때는 매일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300건, 600건, 1000건, 1900건 이렇게 나오다가 띄엄띄엄 올리니까 200건, 220건, 또 100건 쭉쭉쭉쭉 줄어들더라고요. 결론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 채널한테 네가 꾸준하게 매일 영상을 올려야지 노출도 잘 되고 좋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찾아주고요. 그 구전까지는 제가 쉴 생각이거든요. 다리 문제 때문에 무릎이 제가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 구전 때까지는 제가 좀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구독자 1000명은 만들어 봐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또 채널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오늘 주말 시작인데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